이상은 별처럼 빛나지만 발을 딛고 있는 것은 차가운 진흙탕이다. 이 찰스 디킨스 소설에 나오는 문장을 빌려왔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번에 비트코인 절대보이라는 이런 빛나는 별을 쫓았었지만 지금 세일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유동성 고갈이라는 진흙탕입니다. 신념이 돈을 만드는 게 아니죠. 돈이 신념을 지탱하는 법입니다. 지금 시장이 물어보는 바는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신념은 진흙탕을 건널 만큼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동안 비트코인은 절대 매각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상징처럼 내세워왔었죠. 이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비트코인을 평생 보유하겠다라는 다짐을 수차례 밝혀왔었고 이게 바로 이 기업의 전략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국권에 보이던 신념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로 불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고 경영자 퐁 레 측에서는요. 이 특정 조건에서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덤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비트코인을 왜 이들이 팔 수도 있다라고 갑작스럽게 말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대체 지금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장 이런 현상들이 우리 자산 리플 XRP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퐁 레 CEO 측에서는요. 한 인터뷰를 통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64만 9,870개의 비트코인을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제시한 매각 시나리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회사 주가가 MNAV 1배 이하로 떨어질 것, 즉 기업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가총액이 보유 비트코인 평가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에서 팔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한 신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질 것, 이 시장에서 더 이상 돈을 끌어올 수 없을 만큼 여건이 나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비트코인을 팔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물렸을 때 회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의 일부를 팔아서 현금 마련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퐁 레가 당장 팔 계획은 없지만 이 도구 상자에는 이런 옵션도 들어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수년 동안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않는다라고 공언까지도 하면서 일종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기보다는요. 레버리지드 비트코인 ETF처럼 행동을 해왔었다라는 거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비롯해서 주식 발행, 채권 발행,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했었죠. 덕분에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을 때 주가도 폭등하면서 회사는 막대한 평가 차익을 거뒀습니다. 이 시장에서 절대 안 판다라는 그들의 확신에 박수를 보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비트코인 보유량 대비했을 때 프리미엄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른바 MNAV,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 순자산 가치라는 지표가 1을 훌쩍 넘었고요. 회사의 시장 가치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보다 한때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프리미엄을 기반으로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추가 주식까지도 발행을 통해서 추가 자금을 조달을 했고 다시 한번 또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이런 선순환 플라이 휠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들이 돈을 불러와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이런 구조였던 거죠.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이런 믿음의 엔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과 함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도 출렁였었지만 이 작년 말부터 시장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었다라는 거. 먼저 글로벌 지수 편출 리스크가 상당히 붉어졌습니다. MSCI 같은 여러가지 주요 주가지수 업체들은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더 이상 일반 기업이 아니라 일종의 펀드로 볼 수 있다는 재분류 움직임을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지수에서 제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들을 강제로 팔아치우게 될 겁니다. 일부 투자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대 80억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한 번에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이 지수 편출 우려만으로도 작년부터 주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는 거죠. 게다가 비트코인 시장 상황도 마냥 녹록지가 않은데요. 비트코인 2025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서 이 조정까지도 받으면서 오래된 고래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올해 11월 이 비트코인이 단기간 급락하면서 9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장에는 강력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루 만에 20억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청산되었고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들도 5에서 10%씩 동반적으로 폭락했었죠. 리플 XRP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XRP가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추가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여러가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8% 넘게 급락하면서 2달러 선마저도 내줬습니다. 이렇게 기술주가 고점을 찍는 동안 오히려 크립토 전체가 하락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졌고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이 됐어요. 이 시장이 위험자산에 등을 돌리면서
그동안 가장 각광받던 자산일수록 더 크게 하락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도 이 시기에 크게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폭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률보다도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로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MNAV 프리미엄은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한때 1.5배까지 높았던 MNAV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 낮아지더니 현재 약 0.95배 수준까지도 내려왔는데요. 이 숫자의 의미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회사 시가총액이 이제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평가액의 95% 수준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고,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시장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유 비트코인보다도 낮게 평가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리고 퐁 레시오가 언급한 이 위험 구간은요, MNAV 0.9배 이하입니다. 0.9배를 밑돌면은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보다 기업 가치가 10% 이상 저렴해지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되는데요. 이건 바로 시장 투자자들이 차라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살 바에 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겠다라고 판단하는 영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더 이상 고평가된 주식을 팔아서 돈을 조달하는 전략을 쓰기가 어려워지겠죠.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높게 나오는 틈을 타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하면서 운영자금을 조달했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비트코인 가치만큼도 안 나오게 된다면은 새로운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얻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 투자자들도 헐값이 된 주식을 사주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퐁 레시오가 밝힌 킬 스위치 트리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주가가 MNAV 1배를 밑돌 만큼 떨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선에 거의 다가섰다라는 거. 이 불과 며칠 전에 MNAV가 0.95배였으니까요. 조금만 더 하락하면 경고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0.9배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MSCI 지수 제외 결정이 내년 2026년 1월로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대규모 패시브 매도가 쏟아지게 된다? 그러면 MNAV가 0.9배가 순식간에 깨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남은 거는 두 번째 조건이겠죠. 이 자본시장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또한 단순한 가정이 아니에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회사채랑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우선주까지도 발행하면서 부채를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서 매년 7억에서 8억 달러에 달하는 이자랑 배당을 지급해야 되는 상당히 막대한 재무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 호조 덕분에 ATM 증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비용을 충당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고점 대비 60% 이상 곤두박질 치고 이 시장의 회의론이 커진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주식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로 빚을 내려고 해도 금리가 올랐고 회사의 신용도도 예전만 못할 겁니다. 게다가 기존에 발행한 이 전환사채 만기도 하나둘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특히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이 사이에 만기가 몰려있는 채권들이 존재하는데요. 만약에 주가가 낮아가지고 채권자들이 주식 전환을 안 한다? 그렇다면 회사는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요. 지금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은 주가 하락에서 자금줄이 차단되고 또 부채 상환 압박이라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계속 보인다라는 거죠.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측에서는요, 최근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긴급 유동성 방어 조치를 취한 건데, 불과 며칠 전에 이들은 약 15억 달러 규모의 현금을 확보해서 1.44억 달러 규모의 달러 준비금을 마련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자금이 앞으로 최소한 12개월간 우선주 배당이랑 채권 이자 같은 것들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한 안전판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돈의 출처인데요. 다름 아닌 추가 주식 매각을 통해서 조달을 했다라는 거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주당 약 180달러 선에서 새로운 주식 820만 주가량을 시장에 팔아서 현금 확보했고요. 그 일부로서 최근에 비트코인 130개를 추가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한 손은 현금, 또 한 손은 비트코인을 쥔 모습인 건데 어떻게 보면 양면 전략입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끌 현금을 챙기면서도 비트코인 매입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있는데요.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이틀 전에도 녹색점을 다시 찍기 시작한다. 이런 트윗과 함께 비트코인 보유량 증가를 암시하는 여러가지 겉으로 공격적인 매수 기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 지금 상황은요, 이 셀러의 신념과 현실이 교차하는 상당히 기묘한 지점이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영원히 홀드를 외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생존 계획을 가동한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매도한다면 현재 시장에는 어떤 충격이 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퐁 레시오 측에서도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라고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이사회 차원에서도 단기 매각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더욱 앞서 언급드린 대로 상당한 현금 방어막을 쌓아둔 덕분에 적어도 향후 1년에서 2년 동안은 배당이나 이자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당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시장에 쏟아낼 위험 크지가 않다라는 거.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이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과거에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거라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는 특정 조건에서는 수학적으로 매각이 정당화된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일종의 시장 투자 심리선을 건드렸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령 비트코인 가격 급락이라거나 MSCI 지수 제외로 인해 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폭락해버린 상황을 가정해보죠. MNAV 0.9배 이하로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추가 자금 조달마저도 막혀버린다. 이 사회에는 드디어 킬 스위치를 눌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요, 약 65만 개의 비트코인으로서 전 세계 유통 비트코인의 3%에 육박하는 엄청난 물량인데요. 물론 하루아침에 전량을 시장에 내던지진 않겠지만 그 일부를 팔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막대한 충격파가 퍼질 겁니다.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이 상징적인 홀드 기관들이 매도에 나선다? 그렇다면 단순한 물량 이상의 그 의미로 받아들여질 거라는 거. 결국에 가장 끝까지 안 팔 것 같던 사람들도 팔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치명타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격이 수급뿐만 아니라 신뢰랑 심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신뢰의 기둥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 패닉은 증폭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시장 일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유동성 방어를 위해서 10만 개의 비트코인 규모를 매각해야 된다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시세로 약 90억 달러 상당의 물량인데요. 이런 매물들이 빠르게 출회가 된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급락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 물론 회사 측에서도 최대한 시장 교란을 적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겠지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움직임 자체가 알려지는 순간 이 다른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팔아버릴 것이라는 점이죠. 소위 이에 따른 악순환 루프가 돌 위험이 있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매도세가요, 시장 패닉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른 가격이 폭락하겠죠. 그렇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유 자산에 대한 가치가 하락할 겁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매도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은 모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경계해왔던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유동성은 이데올로기보다 강하다는 거. 아무리 절대 판다는 신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돈줄이 마르면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영원한 홀딩을 철학으로 내세웠었지만 이 막상 회사 존폐가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신념까지도 유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번 사례가 시장 구조의 냉혹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적인 지표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단순하게 가격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MNAV 같은 새로운 위험 인계치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MNAV 0.9배라는 숫자가 단순한 기업 재무지표를 넘어서요, 이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보유 지속 여부를 가르는 마지노선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선이 깨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이건 바로 우리 모두한테 하나의 경보음이 될 겁니다. 어느 시점에 매도 버튼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힌트인 셈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크립토 시장의 상호 연결성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위기는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리플 XRP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이런 분위기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리플이 자체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에 휘둘리면서 급락했죠. 솔라나나 이더리움, 여러 가지 다른 코인들도 동반 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크립토 자산군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처럼 움직인다는 뜻인 거고, 가장 상징적인 비트코인 황소가 흔들린다? 그 파장은 모든 자산에 번질 수밖에 없다는 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한 개도 판 적이 없고요. 여전히 절대로 안 판다는 태도를 유지는 하겠지만 이번에 확인된 건 그들도 결국에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던 매각의 조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상 이 시장은 더 이상 이전처럼 순진하게 믿기만 하진 않겠죠. 신념의 성벽에 냉혹한 현실의 문이 하나 뚫린 셈인 거고, 이런 문이 곧 열리게 될지 아니면 먼 미래에나 열릴지 결국에 시장의 움직임에 달려있다라는 거. 우리한테 남은 숙제는 그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 즉 MNAV 지표랑 시장 자금 흐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현실의 줄다리기, 그리고 그 최후의 결과를 향해서 시장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배경의 기계장치를 이해하신 만큼 또 흔들림 속에서도 더 큰 틀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장의 흐름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흐름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반복 가능한 행동을 쌓으셔야지 결국에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 여기에 따라서 감정이 유동치고 그 감정에 따라서 매매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사실 시장은 우리 마음과는 단 한 번도 맞춰준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맞춰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오늘 리플이 몇 % 오를지, 비트가 어디까지 빠질지 여기에 힘을 쓰고 마음을 소모하는 것은 그게 스스로만 지치는 길이라는 거. 또 반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고점에 미리 걸어놓는 분할 매도 타점이라거나
하락장에서 준비하는 분할 매수 계획이라거나 그리고 내 감정이 흔들릴 때도 지켜낼 수 있는 나만의 원칙 목록 같은 것들이겠죠. 특히나 이런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원칙이 나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다 놓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급등하면 욕심이 생겨도 원칙이 잡아주고 또 시장이 급락하면 공포가 몰려와도 원칙이 방향을 보여줍니다. 지금 리플이 단기 저점을 찍고 반등으로 올라왔지만요. 이 횡보 구간에서 재미가 없고 언제 올지 답답함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시장에서 이런 하락세, 보합 구간, 횡보 구간 이게 없으면요. 또 상승이라는 구간은 반대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상승장만 기다리다 보면은 하락, 보합, 반등, 상승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대부분 하락이랑 보합 구간의 바닥 구간에서 참지 못하고 손절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상승장을 멀리하고 오히려 보합과 반등, 하락장을 기다리는 이런 매매 습관을 키울 줄 아셔야 돼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도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결국에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예측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장이 언제나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되는데 이런 흐름 안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원칙과 루틴이니까요.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이 자신만의 원칙을 유지한 사람이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요.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시면은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치게 돼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핵심 구간들 가볍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건 매매 신호가 아니라 혼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이 멘탈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거는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이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